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허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이번 화면의 난장판은 넷플릭스 영화 특집. 다시 보면은 마블 vs DC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유가 이제 그래요. DC예요. DC의 원더우먼 출연자 하트 보스턴과 마블 토르가 출연한 익스트랙션 2입니다. 네, 영화 두 개를 나란히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걸 저번 주에 좀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하지 그랬어. 지나간 것을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지거려. 저번 주에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 화중인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좀 같이 보고 와서 좀 방송을 들으면 재밌었어요. 사실 다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좀 늦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익스트랙션 2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CPD가 영화를 양쪽 거를 다 보고 그다음 뭐 저는 익스트랙션만 보고 아니면 봉사면에 하트 보스턴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 그랬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저 빼고 두 분이 영화를 다 보셔가지고 아, 네네. 일단은 하트 보스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트 보스턴. 좋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석심이죠. 예, 석심.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없는 우리 악마 신PD의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 악마 씨. 악마 배틀. 자, 네네. 하트 오브 스톤 영화 소개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감독은 이제 톰 하퍼 이제 감독님이십니다. 네. 네. 각본은 그렉 러카 처음 들어보고요. 그리고 음. 음악은 이제 스티븐 프라이스. 네. 이제 스티븐 프라이스는 요 이제 그래비티 이제 음악 감독을 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음악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 뭐 베이비 드라이버 이런 네. 작품들도 다 하셨네요. 네네. 네. 오, 베이비 드라마 좋죠. 네. 약간 이제 거의 이제 거장 반열 올라가려고 하는 말랑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 요 공개일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2023년 8월 11일에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상영 시간은 123분. 희한하게 넷플릭스 영화들은 한 120분 언저리로 무조건 맞춰요. 되게. 법령이 있나 봐. 그게 아니면은 한 3시간, 4시간 되든가. 뭐 그런 식. 약간 그런 건가 봐. 이 네. 타이틀, 이 바운더리를 맞추던가 하면 니 맘대로 해보시던가. 그런 느낌으로. 잭 스나이더 형이 기대돼요. 그래서. 네. 자, 네. 왜 탄식을 했죠? 기저귀를 차고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레이첼 스톤 역의 이제 겔가도 네.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제 파커 역의 제이미 도넌. 그리고 이제 케아 다완 역의 이제 알리아 바트. 그리고 잭오브 하트 역의 이제 마티아스 수파이그 호퍼라고 합니다. 독일계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독일계 네. 이름인데 맞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양 역의 이제 징 루시, 그리고 베일리 역의 폴레디, 그리고 낸시 모리슨 역의 글렌 클로즈, 그리고 혼 코르타하네라 역의 누구요? 누구? 몽골 사람이에요? 여기 그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네네. 금발의 이제 네네. 금발의 이제 그 약간 메인 활동 이제 공격대장 같은 이제 혼 코르타하네라 모델 출신이시죠. 네네.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그리고 이제 노마드 역의 이제 소피 오코네도 요 정도로 이제 등장인물 주요 인물들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또 요것도 나름 이제 대장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또 개봉 이제 했을 당시에 꽤 밀어줬던 영화고, 그리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겔가도시 주연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과연 이 영화 다들 말하는 대로 이제 우리 겔가도 표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아하. 한번 핥아보도록 하죠. 네. 네. 뭐 저는 이 영화 그거 극장 갔을 때 선전해줬었어요. 무슨 영화 갔을 그렇군요. 때. 네네. 네, 선전해줬었고 그리고 실제 뭐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리액션 머신으로 좀 참여를 하면서 개건 느낌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요? 네. 그렇군요. 그거 잘 네. 못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 되게 잘하지. 뻘쭘한 역 되게 잘하지. 생활용인데. 거의 로봇처럼 감정이 없어가 리액션 잘하려나 모르겠는데. 뻘쭘하게 살았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한 발 빠지고 이제 우리 신PD 봉삼 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요거 보는데 음. 처음에 그냥 좀 이게 넷플릭스 영화에 대한 우리의 불신감이 있잖아, 그런 것들. 약간 있죠. 불신이라기보다는 뭐 기본적인. 결과였지.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네가 칭찬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긴 맞습니다. 하죠. 흔한 넷플릭스 영화네라고 하는데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계열을 이제 좀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저가 보기에는. 네. 그래도 넷플릭스 영화 중에는 그래도 꽤 괜찮게 본 편이에요. 그런 이제 넷플릭스 표 액션 영화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보니까 임팩트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이제 막 낙하산 액션 초반에 그렇습니다. 설원을 네네. 배경으로 이제 겔가도시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이제 촥 절벽 이제 산을 내려가가지고 이제 활강하는 임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활강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 톰 형이었으면 진짜로 뛰어내렸을 텐데 이건 CG겠지 이런 느낌 이런 게 보면서 자꾸 이 생각이 들어.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생각이 CG겠지. 들잖아요. CG겠지.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제 또 비행수트를 입고 뛰어내린 장면도 있거든요. 네네. 톰 형이었으면 진짜 입고 뛰어내렸을 텐데 그런 생각들 계속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톰 크루즈가 나온 작품들하고 계속 보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의 어떤 장면들이 많이 네. 나왔어. 그죠? 실제로. 거의 오마주 같은 장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네. 겔가도시 이제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그 스톤이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많이 연기했던 뭐 캐릭터들 중에 보면은 자기가 요원인 걸 숨기고 일반 여성들하고 약간 로맨스 막 약간 그런 작품들 뭐 그런 작품들에서 톰 크루즈가 연기했던 약간 캐릭터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보면은 요원인데 일상생활도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요원인데 자기 신분 숨기고 이제 어떤 여자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영화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 3데이 2데이즈 7 나이트였나 뭐 그런 건데. 뭐 카메론 그런 디아즈 나오는 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의 약간 캐릭터 같은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실제로 좀 톰 크루즈가 나왔던 어떤 톰 크루즈가 출연했던 작품들이 많이 떠오르는 네.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소재도 비슷한 게 네. 여기 이제 하트라는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게 나와요. 맞습니다. 네. 예, 김소뿔님이 안 보셨을 테지만 이 하트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요번에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이랑 거의 비슷한 포지션. 뭐 그런 AI겠네 뭐. 예, 굉장히 이제 그런 얘기가 실제로 미래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럼 점쟁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러니까 더더욱 미션 임파서블이랑 겹쳐볼 겹친다. 수밖에 없는. 왜냐면 소재도 이제 그런. 비슷하니까. 뭐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빌런으로 이제 요 AI가 빌런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군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그렇죠.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도 묘하게 이제 좀 현실감이 있지만은 약간 오버 테크놀로지 같은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인피명구 가면이 네네. 거의 이제 그것만 쓰면 아무도 이제 진짜로 다 이제 그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그게 약간 오버 테크놀로지. 약간 거의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어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 투가 제일 심했죠. 그게. 거의 가면놀이급이었고 투가 그래. 병검. 가면 무덤이었지. 중국의 병검. 가면 병검 수준이었지. 아니 뭐 아무튼 그런 오버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요 이제 하트 오브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런 하트한테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 같은 게 내비게이션처럼 나온다든가 요런 것들을 초반에 설정이 되게 재밌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리고 겔가도스의 역할이 이제 이 전형적인 초반에 이제 힘순찐 역할이거든요. 원래는 네네. 이제 그냥 네네. 이런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이제 그런 데스크? 역할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파 먼저 가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쓱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임무를 이제 얘네 대신에 뭔가 이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뭔가 그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서 말 그런 끊어서 미안한데 중간에 네. 네. 중간에 막 뛰쳐나가다가 스키장에서 어. 발 이렇게 아이쿠. 접질리잖아. 그러면서 먼저 가 이런 장면 그 장면 있죠. 나는 근데 네. 이 영화의 설정 자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겔가도시 연기하는 이 스톤의 역할이 뭐 약간 원래는 뭐 차터인가? 네. 그런 조직의 어떤 특수 요원인데 여기 MI6의 약간 뭐 현장직 아닌 어떤 뭐 이런 요원인 척 하면서 숨어 있는 건지 설정을 몰라가지고 나는 그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겔가도시 연기를 왜 저렇게 못하지? 막 이러면서 약간 저 아이쿠 막 이러면서 넘어지잖아. 근데 농담 아니고 저 정도 수준이 아이쿠 아이고 넘어져 버렸네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저왜 저까지 하면서 약간 순간적으로 한 몇 초 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뻥.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내용이 계속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연기한 거구나.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다라는 생각이 아니 나름 그래도 비밀 요원인데 연기 수업도 좀 받지 않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 그랬다. 연기는 굉장히 어색했다. 근데 일부러 그래서 나도 어색하게 한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야.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이런 해커 비슷한 역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그 컴퓨터 그런 역할처럼 나오길래 얘가 나중에 이런 어떤 사건을 겪어서 그런 현장직 요원처럼 이런 변해가는 성장해 나가는 영화인가? 뭐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완성형 주인공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투력도 존나 개쩔고 네네. 운전도 개잘하고 뭐 네네. 그런 것들. 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초반에 그래서 그 낙하산 타고 활공하는 것까지는 되게 이제 재밌게 봤어요. 그런 데는 좀 신선하다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후반부가 그냥 흔한 이제 액션 첩보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그냥 또 뻔하잖아요. 이제 뒤에 어떤 장면, 오토바이도 타고, 뭐, 이제 그렇죠. 비행기도 타고, 뭐, 그런 것들, 뻔히 나올 수 있는 애들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한 다음 시리즈, 이게 아무래도 시리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약간 다음 시리즈쯤에는 각본가를 조금 잘 고용해가지고 여기 아까 각본가 누구라 그랬죠? 저기 기억도 안 나네. 이름 굉장히 랭 기시던데. 너카 이런 애 자르고 다른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네. 우리 갤가돈 누님 쌩쌩하실 때 김영하 날씨가 감독님. 이제 토명 김용환 감독님 각본가. 그건 더 스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스톤이거든요. 얘 이름이 네네. 갤가돈 스톤이 스톤이 많이 울겠네 그러면 영화에서 많이 눈물을 많이 흘리겠어 우리 요원이 갤가돈 누님이 그렇게 연기력이 엄청 뛰어난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저게. 그렇죠. 약간 피지컬적인 게 이렇게 좋고 하지만은 그럼 연기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김영하 감독이 맡으셔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 근데 이게 단점이 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신봉삼 씨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 하트가 굉장한 슈퍼컴퓨터처럼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생각 안 들었어요? 너무 족밥이다라는 생각 안 들었어요? 혹시 보다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잘 들진 않았어요. 이 새끼 영화 잘 안 보네. 이거. 지하가, 지하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야, 나는 남의 다른 의견 용납하지 않겠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조밥처럼 보였나요? 뭐 파시스트예요. 자기하고 다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김수뿔님이 안 보셨으니까 이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그 다른 이제 요쪽 MI6 쪽에 이제 원한을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놈이 요거를 이제 하트를 탈취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탈취하려고 하고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탈취 당하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말이지 하트가 슈퍼컴퓨터 진짜로 어마어마한 미래 예측까지 가능할 정도인데 네. 너무 쉽게 털려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쉽게 털리고 나중에 이제 하트를 탈취해가니 적들은 너무 쉽게 여기 이제 요 차터라는 이제 이 비밀 기지 같은 데를 조직. 뭐 이렇게 조직을 이제 뭐 산소를 차단해버려가지고 막 질식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조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얘네는 그 전에 이 하트가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은 뭔가 그거를 미리 막을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슈퍼컴퓨터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게 털리니까 이거는 그거지. 예. 알약을 안 깔아가지고 취약했던 거지. 아니야. 진짜로. 맞네. 알약을 안 깔아. 아니 왜냐면 실제로 트로이 목마에 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그 과정 자체는 되게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저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그 파커가 이제 MI6에 숨어 들어 있었지. 오랜 시간 숨어 들어 있다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숨어 들어 있었던 것도 좀 애매한 게 자기 원래 MI6였는데 이제 자기가 미션에서 변절했구나. 정부에 변절한 게 아니라 버림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버림을 받았어. 정부라든가 어떤 세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MI6에 숨어 있다가 이제 스톤을 기절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자, 정체를 짠 하면서, 나 사실은 악당이었어요! 하면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죠. 기절시켜가지고, 얘 몸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수 있는 칩 같은 걸 심어가지고, 얘가 기절했으니까 얘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 어떻게 보면 본부에서는 살려서. 차터 본부에서. 차터 본부에 데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 자체는 되게 설득력 있게 나는 느껴졌는데, 그렇죠. 나는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해. 나는 왜 그런 얘기를 CPD가 하는지는 알 것 네. 같아. 나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이 영화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영화에? 뭐냐면은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야.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 초 인공지능 컴퓨터를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집단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사람 능력보다 이제 더 뛰어넘은 어떤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능력을 다루려고 할 때 이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힘을 선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그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게 뭐냐. 그렇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활용해서, 이제,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나는 이 대주제였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이제 뭐냐면, 스톤이, 이제, 얘가 계속 작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골목길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로 이동한 다음에 뭐 타고 가서 여기 가면은 뭐가 있고 그거 타고 여기까지 가면은 미션 성공 확률 85%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주잖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지도에다가 시뮬레이션까지 해가지고 루트 다 내비게이션 다 찍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스톤이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렇죠. 계속 나오죠. 맞습니다.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거죠. 뭐죠? 그 탐 크루즈 나왔던 영화, 미래 예언하는 그 영화 뭐였죠? 제목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 약간 딜레마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100% 활용해가지고 다 샅샅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 사찰이잖아. 사찰. 혹시나 미리 족치는 거지. 미리 족치는 나쁜 짓을 벌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다 그 슈퍼컴퓨터로 다 족쳤으면은 관리해서. 나는 얘도 못 숨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게는 얘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컴퓨터를 탈취하자마자 악당들은 그런 식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이게 오히려 더 위험성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쓰느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주제를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걸 제가 눈치챘습니다. 김영하 감독을 뛰어넘은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이거는 지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담이고, 대부분 눈치 채셨을 거야. 근데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가. 왜냐면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가, 액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도 짧게 감상을 좀 얘기하자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눈밭에서 활강하면서, 그죠? 뛰어내리면서 쫓아가는 액션이라든가 그것도 그냥 쫓아가는 추격전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원들보다 더 빨리 가서 따라잡아서 그렇지. 나쁜 놈들을 미리 제거해줘서 이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신선한 설정들 그죠? 그런 액션. 자기 신분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죠? 탄로나면 안 될 거야. 자기가 사실은 족밥인 줄 알고 있었는데, 팀원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족밥이고 얘가 더 뛰어난 요원이라는 거 들키면 애들이 민망할까봐. 그걸 들키면 안 되는 거야. 배려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아니, 이게 실제로 여기 세계관이 그래요. 이 MI6 요원들도 사실 전설 속에, 은퇴한 이런 촉보원들이 모인 그런 차터라는 집단이 전설의 있다. 그런 집단이 있다라는 그런 도시계단 같은 게 있다고 얘들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얘가 그 요원이었던 거지. 근데 옆에 있는데 진짜로.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농담한단 말이야. 사실은 내가 차터였지롱. 이러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갤가도시 어색하게 웃거든.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야. 아무튼 근데 그런 액션들도 되게 좋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신분을 숨기고 그런 MI6 안에서 약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서 자기 신분을 노출되면서 팀원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주제 의식을 약간 주제를 던지고 싶은 약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 주제하고 이 영화가 사용하고 영화의 있는 어떤 소재, 중심 소재, 그러니까 뭐 하트라고 하는 이 슈퍼 인공지능 네. 컴퓨터라는 소재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녹여내는 과정에서 잘 이렇게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지 못했고 내가 봤을 때 네.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잘 녹여냈다고 하면은 조금 되게 독특하고 조금 개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근데 지금 만들어진 결과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뭐 첩보 스릴러 뭐 약간 액션 이런 영화들의 여러 가지 봐왔던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짜집게 해놓은 것 같은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는 작품 정도로밖에 안 느껴진다. 라는 그런 것 감상이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어드벤처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신비로운 전설과 막 그런 막 엄청난 유물로 시작하지만 맞아요. 끝에 가서 이거를 마무리를 못하면은 그냥 막 다 좀 버리고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결국에는 이야기를. 그냥 뭐 인디아나 존스 뭐 그냥 장면들만 오마주한 약간 그런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영화도 약간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있었으나 그것을 그 얘기 잘. 여러 가지 뭐 캐릭터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서사하고 이제 그 중심 소재들하고 잘 버무려 가지고 좀 강력하게 관객들한테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 신 PD가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 하트라는 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너무 족밥이었다라고 느낄 만한 게 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그게 잘 전달되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컴퓨터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 강력한 능력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전달이 실패하면서 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전달하려고 했고 또 전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잘 전달 안 된 게 그것도 있어요. 이제 요 차터라는 그룹 자체가 왜냐하면 이 하트라는 이 핵무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위험한 잖아요. 강력하고 위험한 그걸 가지고 얘네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막 세계 어디에 위기를 구하는 데만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얘네 이제 나중에 이제 대가리들 킹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도 이제 예전에 보면은 좀 뭐 어디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런 독재자랑 손잡아서 거기 그 독재자가 이제 이쪽 그 동네를 몰살시키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애가 또 이제 여기 복수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러니까 그 지금 메인 빌런들도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복수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선도 영원한 막 진짜 그런 절대선, 선악의 그런 절대 모호함을 없다.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맞아요. 누가 봐도 저 새끼가 나쁜 새끼고 이쪽이 착한 놈인 건 확실히 많이 나쁜 놈이던데?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심하네. 그런 거. 구분이 잘 되는가 보네. 아니 너무 나쁜 놈이야. 그래도 위장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같이 지냈던 어떤 그 시간이 있는데, 아니 그 한 초중반에 중반쯤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새롭게 딱 바뀌는 시점에서 자기가 신분을 서프라이즈 이렇게 딱 드러내면서 같이 했던 MI6 요원들을 다 총으로 이제 순식간에 권총으로 탕탕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만 같이 술 먹고 떠들고 막 이렇게 춤추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 춤추고 막 그거지. 좋았거든. 그 엠빵을 했는데 돈을 안 냈겠지. 그렇군요. 그럼 총 맞아야지. 총 맞은 거지. 심지어 그게 연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요원 이제 스톤이 스톤 맞죠? 스톤이 자기가 네, 스톤. 레이첼 스톤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는 원인이 됐던 그 사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작전을 치르러 갔던 곳에서 리스본이었나요? 거기에서 이제 네, 뭐 맞습니다.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뭐 그 전날 밤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릴렉스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멤버들끼리 팀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악당들이 위치를 파악하고 쳐들어온 거야. 먼저 기습을 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파커가 그게 연기였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같은 팀이었으니까. 그죠? 연기죠. 연기였나? 그렇죠. 성광탄 맞고 기절한 거를 막 총 들고 와서 들어와서 막 쏘는데 그거를 같은 팀원들이 막 살려줬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연기라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악당이라도 일말의 어떤 조금 연민 같은 거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맞지? 그러니까 그렇죠. 방어 불능을 만들더라도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차터 요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그런 연극을 그렇죠. 한 거잖아. 어. 그렇죠. 예. 근데 차터 그러니까. 요원을 이미 내가 봤을 때 스톤으로 확신하고 나머지를 죽인 것 같은데? 그 반쯤은 확신하고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 그런데 애가 너무 개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악당인 거야. 선악의 모함도 없어. 얘가 좀 막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라도 어, 보여주면은 맞아. 아 뭔가 약간 얘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서사 자체는 괜찮았어.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스토리 자체는 괜찮은데 애가 너무 뭘 할 때 주저가 없어. 사람을 죽일 때. 맞아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이제 하트를 탈취하고 이제 하트를 이용해서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런 그 차트에 간부들이 타 있는 엘리베이터가 그렇습니다. 있었어. 근데 거기 애가 있었어. 맞아요. 근데 그거 그냥 야 엘리베이터 추락시켜. 그리고 그냥 추락시켜 죽여버린 거야. 진시켜. 이거는 이 영차. 새끼한테 으차! 자, 추락시켜. 그러니까 이럴까 얘한테 몰입이 얘는 그냥 씹새끼구나. 맞아. 그렇게 돼버리는 사연이 있건 말건 너는 씨발 그냥 개새끼다. 그냥 그런 하트를 이용해서 얘가 얼마만큼의 자기 그런 신념에 따라서 나쁜 일을 이렇게 할지 손쉽게 할 수 좋은 일을 있는지 할지. 보여주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쁜 놈인데 뭘 굳이 그런 고민하는 메시지 같은 거를 주냐. 약간 뭐 약간 아니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할 때 막 예를 들어 자기 이제 같은 팀을 그 전까지 가짜였어도 같은 팀이었을 때 약간이라도 좀 망설이는 그런 맞아. 표정 연기 같은 거라도 좀 하든가 막 그랬으면은 잘 모르시네. 저 베지터하고 네퍼하고 봐요. 베지터가 네퍼 처리할 때 뭐 그런 뭐 일말의 망설임이 있었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언은 필요 없다. 얼마나 깔끔하게 보냈습니까? 그건 베지터니까. 그럼에도 그런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지만 자기 아들은 이제 사랑하는 그렇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 뒷목을 치고 남의 아들을 배 뚫고 배 뚫고 그거 선호공이 봤으면 죽였다. 내가 봤을 때. 오늘도 빠지지 않는 드래곤. 그거 때문에 선호반이 전투력이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죠? 그 뒤에. 맞아, 트랙 스스로가 약하잖아.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 그 장면에서 나는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 이제 자기가 신분 밝히면서 자기가 배신자라는 거를 파커가 딱 밝히면서 동시에 팀원 2명이 살해되는 장면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 분수대에서. 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톤도 이제 자기가 차터였다라는 걸 이제 신분이 밝혀지면서 팀원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막 놀라는데 동시에 자기 그 파커도 자기가 배신자라는 걸 밝히면서 총으로 2명을 쏴 죽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나 이 장면에서 그게 좀 떠올랐어. 뭐냐면은 어떤 거죠? 저번 주에 저희가 더문하면서 어허.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김래원 씨하고 이경 씨가 너무 빨리 죽었다. 그리고 뭐 시간을 떠나서 뭐 차례대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례대로 진행시키면서 한 명이 한 명씩 좀 탈락시킨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경수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이제 이 팀원들을 잃어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관객의 감정이입 같은 거, 몰입 같은 걸 좀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차례차례 좀 단계 해가는 방법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난 거의 똑같은 감정을 여기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죽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죽인다고? 죽었어? 양이가 죽었다고? 베일리가 죽었어? 진짜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름 클리셰 파괴라면 그래. 왜냐면 얘네 이제 같은 팀으로 끝까지 갈지 알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나중에 얘네가 마지막에 엔딩점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또 흔한 또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얘네를 차터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같이 활동하게 돼. 약간 그런 그림을 죽었어. 죽었어? 진짜 베일리가 죽었어. 우리 양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 징조들. 그리고 얘는 한번 내가 얘기하고 쓰고 버리는 엑스트라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얘네는 너무 한 팀이었어. 너무 팀이고 그리고 심지어 얘들하고 이제 주인공 스톤이 느낀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되려고 했던 과정이 이 영화에서 끝까지 되게 중요한 지점이야. 뭔지 알죠? 그렇죠. 심지어 마지막에 약간 영화 이 사건 다 끝나고 나서도 그 베일리가 중간에 작전하는 과정에서 자기 고양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 데려다 네가 좀 키워라 라면서 막 이런 얘기도 좀 했었잖아. 근데 그거 관련한 에피소드도 뒤에 또 막 이 쿠키처럼 나오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이 팀원들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스톤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요원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첩보원의 인간성은 뭡니까?
4시에 불알 같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거. 이것도 필요는 있지. 누가 뜯었는 거지. 뭐가 필요가 없어.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 민감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신현탄 아이고, 씨랑.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그 정답이야. 아이고. 언급을 정닥터님이 전생한 신현탄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언급은 좀 그 조심하셔야 구체적인 됩니다. 단어 언급 아. 좀 자제해 죄송합니다.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써서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제가 근데- 미션 임파서블 때 근데 얘기했잖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건 거야. 이게 약간 트리니티인 거야. 파커하고 스톤하고 하트라는 이 슈퍼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이제 대립점인 거지. 이 세의 어떤 두 인물하고 하나의 어떤 이 주제가 소재가 네.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되려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됐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맞아.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전달 실패했던 게 조금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조금 관객들한테 재미없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요소에 조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나는 그거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고 하면은 사실 네. 그 사람들 죽였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이 부분이 거의 저번 주에 이 방송에 다뤘던 더문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당연히 좋은 영화군요. 네, 네. 한순간에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스톤도, 자기가 차터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동시에, 이 파커도 배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시에 이 두 인물이 탈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굳이, 한 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한 장면이잖아. 그죠? 연결되는. 이 장면에 다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고 내가 봤을 때 저번 주에도 그런 비슷한 설명을 좀 더문에서 드렸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먼저 쉽게 얘기해서 스톤이 만약에 뭔가 정체를 숨기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숨겼냐 이런 걸로 팀원들하고 좀 갈등은 하는데 수닥수닥. 작전은 계속 진행시켜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고. 뭐 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먼저 이야기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또 작전하는 과정에서 뭐 파커가 또 배신자인 게 밝혀졌다가 네. 마지막 순간에 배신자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했던 팀원인데 죽이겠어라고 했는데 또 반전으로 죽였어. 파커가 팀원들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우리 베일리가 죽었어 양은 이거 무슨 드립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나도 뭐.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잖아. 저기 뭐야. 알아요. 그 왕건의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어. 혹시나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너무 오래된 거네요 정말 이거. 아니 근데 그런 아니, 식으로 그래서 좀 아니, 단계 나갔어야 됐는데 이게 한순간에 너무 이게 큰 사건들을 다 몰아넣다 보니까 그것도 이 영화에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약간 주제의식 이런 것들하고 맞닿아 있는 사건들인데 이거를 너무 한순간에 다 터뜨려 버리니까 이게 맞아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일찌감치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을 없애버리니까 맞아. 그 이후부터는 캐릭터가 딱 3명만 남아요. 맞아. 여기 이제 스톤이랑 파커랑 케아라고 이제 케아. 요 해커 같은 그렇죠. 애가 하나 젊은 여자 있거든요. 해커.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요 3명밖에 이야기의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 3명으로만 이야기를 끌고 뭐 짜지구리하게 뭐 이런 차트 본부의 애들이 나오는데 걔들 중요한 게 아니야. 맞습니다. 결국 요 셋의 이야기만 중심이 돼서 결국 이걸 어떻게 보면 요거를 요 셋만으로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그래서 되게 단순해져요. 그래서 그런 듣기만 해서는 느낌이 그런 것 같네요. 뭐 이 세계를 위협하는 AI고 그런 악당이고 그러면은 이게 스케일은 전 세계 스케일인데 캐릭터가 3명밖에 없으니까 그걸로는 뭐 좀 뭐 맞아. 내 이야기가 풍성하게는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제 하트를 훔치러 간 이제 파커랑 케아랑 이제 뭐 이게 김숙볼링 같으면은 이 슈퍼 컴퓨터를 어디다 숨겨놓을 것 같아. 슈퍼컴퓨터? 예, 한번 슈퍼컴퓨터. 맞춰봐요. 이 영화를 보면 뭐 엄청나게 뭐 보안 시설 좀 높은 데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보통은 네. 그렇죠. 뭐 어디 지하 뭐 막 뭐 수백 그 미터 서버 지나 밑에라든가. 뭐 네. 얘네는 뭐 약간 이제 공중 비행선으로 거의 성층권쯤에 띄워놨더라고. 맞아, 띄워놨어요. 근데 설정 자체는 그렇죠. 신선했어요. 그런 건 좀 신선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건 예상 좀 불가능한 거였는데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그 이제 비행선 안에 이제 얘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트를 훔치러 갔잖아요. 파커랑 네네. 이제 케아가 훔치러 갔는데 이제 스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 비행 수트를 입고 네네. 촥 이게 딱 이제 딱 도착을 했어. 멋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멋있어. 뭐 좋은 장면이었어. 근데 파커가 총을 꺼내자마자 여기 케아가 그래. 여기는
수소로 가득 차 있어서 총 총을 쏘면 쏘면 안 안 된다. 폭발을. 수소로 가득 차 있는데 숨이 쉬어지나부터 일단 생각이 드는 거야. 아하. 네네. 숨을 쉬,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만 네이버에 이상해, 검색해 볼게요. 계속 토크 이어가 보세요. 예, 그래요. 아니 뭐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 격투수를 벌일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격투수를 벌이다가 이제 결국은 하트를 탈취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폭탄으로 이제 그 비행선이 터지면서 터지면서 이제 사막에 떨어져. 그거는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아. 저기 이제 우리 언차티드 3에 보면 이제 우당탕탕 사막에 하면서 막 사막에 떨어지는 약간 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음. 거기서도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요 파커는 먼저 헬기를 타고 도망갔고 요 스톤이 이 케아를 붙잡고 지사하려고 붙잡고 얘 낙하산으로 이제 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둘이 사막에 불시착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써서 안 될 인간성이 나와 스톤이. 음. 왜냐하면은 요 케아가 하트를 훔치자마자 자기 안면 인식을 걸어놨어 이 하트에. 그래서 파커가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쁜 놈들끼리 뭐 얼마나 끈끈한 유대감이 있겠어.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심은 그러니까, 거죠, 그 순간에. 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스톤도 그 말을 해. 내가 여기서 널 죽이면은, 그냥, 다 끝이다. 맞지. 어차피 나쁜 데 하트 쓰지도 못 쓰고. 못하니까. 근데 얘가 안 죽임으로 인해서 그 뒤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보는 인간성이, 그 내시의 불알 같은 겁니다. 어허! 언급을 말이 하면 자제하세요! 괜찮아. 놀라지 마. 아이고. 괜찮아. 우리 탄이 상실감. 그래서 아무튼 뺏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아쉽다. 난 자꾸 그런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자꾸 그 전 시리즈까지는 2단이 자꾸 인간성이 자꾸 이렇게 샘솟아가지고 자꾸 맞습니다. 사건 사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기계 이제 AI를 상대하다 보니까 요 인간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해결의 AI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그렇지. 것 같다라는 그런 신선한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보고 이걸 보니까 맞아. 근데 너무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 자체는 거의 똑같은 의도였는데, 그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것도 좀 보기 불편했고 수소는 검색해봤습니까? 수소가 일정량은 마셔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야 거기 겁나 싸우던데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하나 봐. 근데 이 의료용으로도 좀 일부러 마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수소가 마셔도 괜찮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특수 요원들이 훈련이 그렇습니다. 됐다 그렇습니다. 정도로. 원래 그럼 저기 아주 술도 마셔도 괜찮아요. 많이 마시면 그런 거예요. 마약도 좀 하면 마약도 약이에요. 하면 안 돼요. 대마도 치료제로 쓰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점들이 많았지만 또 평을 보니까 다들 또 다 그러고 있더라.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했네. 뭐 그런 뭐 수준이었습니다. 얘기들 하고. 그게 칭찬은 아니죠. 그게 그 칭찬은 욕도 아닌데 네. 나는 그 겔가도시 가진 매력이라는 게 키도 시원시원하고 또 그렇습니다. 군필 아닙니까 또. 그렇죠. 군필 누님으로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이제 피지컬에서 나오는 결병장님. 그런 매력이 있단 네네, 말이에요. 결병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요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싶으면은 넷플릭스가 일단 좀 이제 손을 봐야 된다. 조금 손을 봐가지고 다음 시리즈에 좀 이런 미션 임파서블 우리가 이제 첩보 중에 이런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시리즈가 미션 임파서블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렇죠. 토명도 이제 간당간당하단 말이야 나이가 이제. 그래서 도보기 힘드니까 좀 요거라도 좀 잘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나는 실질적인 그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파커의 어떤 서사 같은 건 나쁘지 않았는데 그 배우의 무게감이나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이 영화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였으면 막 그런 있잖아요. 되게 그런 제모 남작 있지 않습니까? 11호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막 되게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막 복수를 해야 될 당위성이 이 마지막에 이제 막 다 복수를 이루고 나서 조금 이거 뭐 스토리 쓰는데 좀 쓰기 힘들다 싶으면 대충 K 심판 느낌으로 그 따라고 안에 하고 김용하 감독 데려와 씨발. 폭격 맞았을 때 딸하고 안에 죽었다 하는 거 살짝 K 심판 딱 넣으면 이 바로 해결인데 이거 그래. 그 시원기를 놔두고 그죠 그러면 캐릭터 무너진 얼마나 집에서. 입체적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그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캐가지고 딸하고 딸 사진을 꺼내면서
미안하다. 너희들의 복수를 내가 하지 못하고 여보 사랑해 하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입체적입니까 캐릭터가? 어? 입체는 씨 모서리가 하도 올라서 찔리겠다. 씨. 진짜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용화 감독님이 원하는 관객이다. 수제자는 것 이게 같아. 바로 이게 바로 2023년 대한민국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필요한 소양 아닙니까? 수준, 이 거리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개아찔한데요. 근데 배우라도 조금 더 이제 조금 무게감 있는 배우를 조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감정 연기가 되는 애가든가 아니면 드웨인 존스처럼 피지컬 좋지. 군침이 싹 도너 드웨인 존스. 그러니까 도저히 결과도시 못 깨길 것 같은 그런 맞아. 피지컬 있잖아. 둘이 싸우면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등한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드웨인 존슨 같았으면 와 저거 어떻게 터미네이터 같은 어디기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런 드웨인 느낌이라든가 존스. 뭔가 제가 오늘 드리블 한번 쳤습니다. 예. 좀 자꾸 뺏기고 있어. 그런 것도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뭐 케야 다완 이제 천재 이제 어린 여성 해커로 나오는 해커? 요 캐릭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죠?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악당들 편에 서 있다가 그죠? 네. 스톤과 함께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뭐 선한 쪽으로 뭐 물론 교도소에 들어갈래 아니면 니 우리 편 들어올래 이런 식으로 약간 반협박 같은 게 있었지만 심지어 결국 얘가 차터로 입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터에 합류하게 되죠. 합류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런 멘트를 치죠. 차터의 그 잭오브 하트 그 캐릭터가 요거 계속 교도소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요런 멘트를 치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그 캐릭터는 매력적이긴 했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결국에는 선한 쪽으로 돌아설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초반부터 너무 티냈어. 왜냐면은 여기 스톤이 야 그거 너가 내 친구 죽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 죽였어? 깜짝 놀래고요. 거기서부터 애가 죽었어! 베일리가 죽었어! 진짜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가 그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악한 천재역하긴 천재역하대. 난 아니라고 선을 빨리 그었네. 그렇지. 난 안 근데 주겠다. 사실 캐릭터들 설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캐릭터 각자의 어떤 서사라든가 캐릭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설정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만 보면 되게 괜찮아. 그죠? 괜찮을 만한 부분들이 많았어. 파커 서사도 그렇고 괜찮을 수 그죠? 있는 가능성이 많았지. 케야 다완도 그렇고 설정 같은 것도 자기도 이제 처음에 부모님이 죽어가지고 어디 뭐 이제 돈 많은 이제 누구한테 입양을 입양해가지고 입양 들어가서 거기서 막 후원 받으면서 막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쁜 놈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혼자 도망쳐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런 내용들도 설정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는데 배우들 매력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근데 얘가 천재 커잖아. 근데 그 천재 이게 하트랑 똑같아. 얘도 족밥이야. 그래 맞아. 얘도 족밥 느낌 있어. 천재 해커면은 막 투둑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방해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런 묘사들도 좀 적었고 어떻게 보면 좀 뭐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지만 좀 바쁘지 않았나. 이 영화도 좀 바빴어. 뭔지 알죠?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케야 다완이라는 캐릭터도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메인 소재인 그 하트라는 슈퍼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의인이나 된 캐릭터거든. 사실 그죠? 그러면 그렇죠. 요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었어야 돼. 야를 강조할 건지 뭐 하나를 아예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몰빵해 줬어야 됐는데 뭐 인공지능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이제 또 능력 좋은 이 주제가 딱 있고 소재가 있고 또 여기에 또 케야 다완이라는 천재 해커도 있고 그죠? 근데 결국에는 뭐 여기 주인공 스톤 얘기도 해야 되고 파커가 배신한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이제 영화 한 편으로 풀어내기에는 조금 너무 버거운 느낌이 어려웠다. 좀 있었고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야. 이게 되게 나는 이 영화 처음에 보면서도 이렇게 보고 나서도 좀 궁금한 게 많아. 예를 들면 하트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거. 네네네네. 분명 어떤 되게 천재적인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고려대에서 분명- 만들었겠죠. 고려대 대학원에서. 고려대 대학원에서. 저전도체. 그렇군요. 좀 역시 슈퍼인공지능 K 슈퍼인공지능. K인공지능.
인공지능 K 인공지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 아니 뭐 후속작이 나온다면은 뭐 그런 내용들도 음. 나올 수 있을 거고 나는 그리고 아니면 이게 한 편으로 약간 끝낼 생각을 했으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 엔딩을 그런 것도 괜찮아. 이렇게 결국은 아직 하트는 너무 이제 뭐 이런 사건들 겪고 하트는 아직 인류에게 너무 이른 기술이야. 아, 봉인해야 된다. 이렇게 싹 포맷. 포맷을 시킨다든가 우클릭 해가지고, 포맷 시킨다든가. 우클릭해서 포맷 클릭. 어, 빠른 포맷. 빠른 포맷. 빠른 포맷 안 돼. 되살릴 수 있어. 그럼 당근에 팔아 당근에. 사용감 있는 AI 팝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렇지 빠른 포맷을 했는데 이제 후속작에서 이제 쿠키 영상 같은데 애가 다시 칩이 살아난다. 다시 띠띠띠띠띠띠 들어오면서 음. 다음 편에서 누구 악당이 졸라 재미없겠네. 안 봐. 씨. 졸라 재미없겠네. 씨. 안 그래도 구린데 마지막 쿠키까지 완벽하게 구리다. 씨. 개구리. 넷플릭스 했네. 이게 김영하 감독님 스타일. 뭐 김영하 감독님 스타일이야? 그냥 신PD 스타일이고만 뭐. 김영하 감독 쿠키 영상 구질구질한 거 못 봤어요 그거. 어허. 다 이런 거지. 그래도 액션은 좋았어요. 그죠? 액션 좋았어. 액션 좋았고 액션 연출 같은 시퀀스 자체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기존에 봤던 우리가 첩보 스릴러 액션 영화들의 어떤 여러 가지 봤던 것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선한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중간중간 하나씩 있었어요. 그 막 눈산에서 이제 막 활강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자동차 이제 추격신 액션 이런 것들도 좀 신선하더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 대 양옆으로 탁탁 쳐가지고 전복시키는 약간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도 그런 것도 좋았고 재밌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 슈퍼컴퓨터 하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서버죠. 하트의 메인 서버가 공중에 떠 있는 약간 네.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기계 열기구라고 해야 되나? 전자 열기구? 그런 느낌? 비행선? 열로 뜨진 않았겠지. 열로 뜨진 않았겠지만 그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왜 큰 비행선들 이렇게 그러니까, 열기구처럼 생긴 비행선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막 유리로 되어 있고 그죠? 겉이 유리로 되어 있고 막 안에 막 태양열 전지판들 쫙 이렇게 돼가지고 막 돼 있는 그런 그거 발열 제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발열 때문에 공중에 띄워놓은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런가? 공중에 올라가면 온도 시원하니까 그럴 그런 수도 거 같더라고요 서버실을.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공중에 올라가. 아니 근데 그런 설정 많이 나오잖아. 그 007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서버실들 이제 심해에 넣어놓고 막 이런 설정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나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액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배경이 되는 약간 그런 설정들 미술 이런 것들도 나는 디자인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주제의식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 녹아들지 버무려지지 못했다. 않았다. 잘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네네. 네.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뭐 약간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뭔지는 좀 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도 개 중에는 겔가도스는 아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겔가도스의 매력도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줬던 겔가도스의 연기나 액션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가 겔가도스의 매력을 묻었다. 거의 그런 거 있죠. 드래곤볼의 공인시켰다. 그 무거운 옷처럼 전투복처럼. 마법 1톤짜리 남덩이 옷처럼. 남덩이 옷처럼. 이 슈퍼 초사연이 될 수 있는 겔가도스의 매력을 묻고 있지 않았나. 이 잡고 영화가. 있었다. 아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니 뭐 영화가 바빴다 그러는 거를 뭐 스토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진짜 뭐 네. 제작을 조금 너무 서둘렀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좋은 소재를 잘 살리지 못했다. 좋은 모양으로 잘 살리지 그렇습니다. 못했다. 네네.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뭐 여러 이야기 잘 들어봤고 아쉬운 점도 또 들어봤습니다. 뭐 총평 있으시면 총평하면서 이제 다음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CPD 총평. 예. 네. 이게 제목이 하트 오브 스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걸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제 순서를 바꿔 단어를 좀 바꿔서 이 하트의 그 이제 그걸 표현하고 싶네요. 스톤 오브 헤드. 이 새끼 돌대가리야. 돌대가리다. 너무 무능력한 AI. 아니 스톤 오브 헤드 그러면 돌의 머리가 되잖아. 헤드 오브 스톤이라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영어 잘한다고 뭐 영어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단순한 영화 아니에요? 저기 대학 나오셨죠? 저 다음 주에 저기 졸업증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졸업증서랑 그 토익 다시 시험 예체능이었어요. 그 예체능이라서 그래요. 점수 죄송합니다. 좀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네. 통편집을 하든가요? 영어를 떠듬떠듬 말하면서
한글도 떠들떠들 말하는새. 괜히 올해 영어를 들어서 한세. 올해 들어서 제일 쪽팔린 것 같아. 네. 이 정도 월차 써야지 돼. 회사 못 나가지. 네네. 그러니까 내일 몸져 눕겠네.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우리 뭐 봉삼 씨도 총평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네. 뭐 그 탐 크루즈, 우리 탐영이 나왔던 작품들이 많이 떠오르는 영화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네. 드렸었는데 그래서 미션 네. 임파서블 하고 뭐 연상이 되는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 그런 의미에서 총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어허. 2편 임파서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야. 네, 그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은 조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톤 오브 하트는 놔두고 이제 다음 영화 익스트랙션 2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뭐 저희 영화를 이제 서로 좀 나눠서 보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두 분 다 영화를 두 개 다 볼 줄 몰랐어요. 아, 네네. 제가 좀 저번 주에 바쁜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 저희가 원래 그 익스트랙션 1편을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이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못 다루고 넘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 나서 익스트랙션 2가 나와가지고 하도 재밌다 그러길래 그냥 되게 그 관심 있게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좀 한번 보긴 봤었어요. 이번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더 보긴 했는데 새로. 네. 근데 뭐 그때 보면서도 재밌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이 뭐 영화를 되게 사랑해가지고 이 영화를 두 편을 다 보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최애를 볼 시간에 이거 봐, 이 새끼야. 아니 최하이를 봐지 이 양반아. 이거 그거 맞네. 헤드 오브 스톤 맞네. 도래머리. 말이. 아니 저울질을 제대로 하셔야죠. 최하이하고 어떻게 이걸 저울질을 합니까? 뭐 땀이 나지. 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익스트랙션 영화 우리 CPD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익스트랙션 2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독은 이제 샘 하그레이브, 이제 각본은 조 루소 감독이 맡으셨고요. 네. 아주 루소 형제로 유명하시죠. 뭐 제작비는 한 6,50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촬영 기간은 2021년 11월 29일에서 2022년 4월 6일까지 있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2023년 6월 16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상영 시간은 소름 끼치게 123분, 거의 하트 오브 스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원작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그래픽 노블 사우다드라는 이제 뭐 그런 그래픽 노블이 있답니다. 네네. 저는 당연히 못 봤습니다. 네, 2020년에 이제 1편이 공개된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2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 소개 빠르게 해보면은 네. 타일러 레이크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 우리 그렇죠. 떠오르 형이죠. 네. 총토르지. 그 용명 존익이죠 거의. 그리고 이제 닉한 역의 이제 골시프테 파라하니, 요분은 이란 배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닉칸의 동생 야즈칸 역의 이제 아당베사. 그리고 요 이제 악당 듀얼 이제 주라브 라디아니 역의 이제 토르니케 고그리치아니. 오늘 좀 힘드네요. 오늘 많이 힘드네요, 이름들이 진짜로. 이름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동생 다비트 라디아니 역의 이제 토르니케 부지아바. 요렇게 두 분입니다. 요 두 분이 똑같이 앞에 토르니케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형제인가? 진짜로 형제인가 찾아봤는데 네. 아닌 것으로. 그렇군요. 자매인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케테반 케토 라디아니, 요 이제 우리 그 타일러 레이크의 전 와이프의 네. 동생 역이죠. 네네. 동생 역에 이제 애기 엄마. 토로가 구하려고 하는 애기 엄마. 네. 예. 그리고 티나틴 달라키슈벨리. 예. 동유럽 쪽 그 약간 캐릭터들이고 동유럽 배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입에 익숙치 않은 발음들이 좀 네네. 나오죠. 예. 동유럽 물을 마셔보지 않은 좀 많이 제가 심지어 한번 읽어봤는데도 힘드네요. 네. 그리고 네. 산드로 라디아니. 네네. 이제 네. 아들내미, 네. 바람 아들내미 역할, 네. 이제 안드로 자파리제. 그리고 이제 니나 라니아니, 요 이제 착한 여동생 역에 이제 미리암 미리암으로 넘어가세요. 미리암으로 합시다. 예.
미리암이라고 할게요. 그 성이 너무 어려워서.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미아는 여기 이제 우리 토르 형이 이제 와이프 그렇죠. 역에 올가 쿠릴렌코. 아, 네네. 굉장히 그리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영화 본편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네네. 여기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온다고 올컷이라고 나오는 이드리스 엘바 이드리스 엘바님이 네네.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이제 등장인물 소개를 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를 요- 몸살이 난세. 네. 예. 어쨌든 딴 건 몰라도 액션 하나는 개쩐다는 익스트랙션 2를 네네. 해보도록 하지. 좋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네. 익스트랙션 1은 저 나왔을 때는 안 봤고 2 나오고 1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봤는데 뭐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었고. 음. 근데 이게 현대전이라서 그런데 현대전 이게 영화들 저희 전쟁 영화 아니면 뭐 이런 약간 그런 총 많이 쏘는 네네. 영화들 그를 생각했을 때 2차 대전 영화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현대전 네. 영화도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뭐 론 서바이버나 뭐 블랙호크 나오나 이런 거참 재밌거든요. 블랙호크 다운 네. 굉장히 또 나왔을 때 맹작이죠. 인기를 끌었었죠. 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좀 오랜만에 현대전으로 이렇게 뭔가 그 전술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영화가 나오니까 볼만했어요. 당장 무기 같은 것만 해도 남자애들이 게임하면서 좀 많이 봐왔던 좀 그렇습니다. 친숙한 무기들이잖아요. 네네. 거의 네. 콜 오브 듀티가 군장이나. 떠오르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군장이니 아니면은 뭐 그런 택티컬 기어 같은 것도 좀 요즘 맛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야, 네네. 좀 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영화 보면서. 맞습니다. 나는 김숯불이 이거 꽤 요런 미국 냄새도 확 나고 달러 냄새도 나고 이제 또 우리 햄식이 형이 또 굉장히 미국적인 사람 아닙니까 또? 잘 모르네요. 이거 정말 이 그래요? 미국 전쟁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 건 그런 거야. 그 예. 우르르 몰려가서 힘없는 나를 짓밟고 이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뭐 목적도 나도 없어 그냥. 마치 자기들이 정의로운 척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그런 아하. 영화가 있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에 그 난민들 그 성조기로 덮어주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와씨 나는 이 악마 새끼야. 나는 모르겠다 진짜로. 나는 모르겠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전쟁 영화를 만들면서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 아니고요. 하여튼 그리하여 원도 좀 재밌게 봤고 네. 원 보고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원을 2 나오고 보게 됐으니까 네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때 이 타일러가 죽은 거 아니었나? 약간 뭐 그런 식이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살려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근데 진행이 약간 되면서 엔딩에 살아있는 냄새를 살짝 풍기면서 끝나잖아 원에서. 뭐 약간 보면은. 있었어요. 약간 실루엣이 볼랑말랑하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2에서 약간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왠지 강에서 건져내는데 그 느낌이 약간 겐지스강 같은 느낌이 더 나가지고 부활, 소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그런 거. 신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삼도천은 아니었다. 아하, 그렇죠. 다행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저기서 저 부상자를 건져내면 살 수가 있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의문으로 시작한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거의 그냥 죽었다 이런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만 포기해라 막 그러고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영화가 또 뒤에 러닝 타임이 더 길기 때문에 살아날 줄 알았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회복할 줄 알았다.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난 이 영화 그 원에 없던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보는데 네. 이제 어떤 거죠? 이게 그 타일러가 성질은 남아 있는데 몸이 상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에 있던 그런 마초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어지고 좀 제잘제잘 그려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요? 그 뭐 자기가 막 이렇게 행동으로 못 보이니까 막 말장난이나 말로 이제 막 조지려고 막 그러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캐릭터들끼리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막 그 놀리면서 막 그런 거 있죠. 이 셔츠 뭐냐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선물로 줄게. 아니 그런데 선물로 보내. 약간 그런 와, 거. 그러니까 나는 그 새끼들 진짜 정성이다 정성. 그러니까. 진짜. 그다음에 내가 키우던 닭은 잡아먹었어. 걔는 잡아먹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근데 웃긴 게 닭 잡아먹었다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가 개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니기 야씨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개는 안 되나 봐또 서양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뭐 약간 좀 티격태격하는 좀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올컷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미션 주러 왔을 때도 자기들 말만 해. 차는 맛이 없고 우유는 없어.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그래서 막 돌아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자기 얘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좀 웃겼어요. 그런 거 보니까. 네. 덩치 크고 전투원들이 좀 쪼잔하게 논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 20분을 안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저기 미션 받고 나서 갑자기 초특급 빨리 부활하죠. 내가 그거 보면서 원래 할 수 있는 양반이 안 하고 있다가 좀 니적니적거리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 나는 오히려 처음에 와서 그래서 얘 몸 상태 이런데 막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동생 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야, 몸 상태 안 좋아. 6주 뒤에 6주 시간 너무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널널한가 봐,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약간 그렇잖아. 일부러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뭔가. 맞아요. 와, 6일 뒤도 아니고 6주 한 뒤야. 3주 뒤였다면 현실적으로 조금 빠듯하지만 뭔가 영화적인 극적인 어떤 상황을 위해서 6주면은 벌컥 배가 운동했던 애들은 머슬 메모리라는 거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된다고 그거. 그래서 그 느낌이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뭐 이렇게 재련을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씨발 겐지스 강에 한 빠져봐야지 씨발 뭐 다리 다 빠지고 막 어깨하고 팔 막 다 부러져봐야 막 6주 안에 뭐 다시 쓸 수 있나 없나 해볼까요? 겐지스 강 들어가가지고 한번 솔직히 근데 니도 그 생각했잖아. 6주 시간 많이 주네. 넉넉한데? 6주는 6시간 만에 괜찮아지는 것 같더만. 바로 막 깁스 없애고 막 팔굽혀펴기 한 6번 하니까 뭐 6주는 그냥 6번 하니까 괜찮아 쓸만한 것 같은데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거 좋아했는 거야. 좀 약간 연약해 보이는 거 좋아했는 거야.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지. 몸이 다친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자기가 그렇죠. 약간 재기불능의 상태가 됐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죠. 원래 그리고 원부터 그런 느낌. 일부러 약간 죽고 싶어서 위험한 임무에 더 몸을 던진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빠르게 회복해가지고 일선으로 복귀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영화가 참 뭐랄까 싸우는데 많이 할애를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돼서 영화가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좀 준비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아요. 그런 것도 캐릭터의 설득력이기도 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PD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막 더 자기가 죽기 위해서 뭐 위험한 현장을 더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 그저 특수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자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공허하고 조금 뭐 고민하게 되고 그런 묘사들을 많이 봐왔잖아. 이런 영화들에서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게 설득력이 있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싫다고는 얘기하지만 와가지고 막 임무주로 왔는데 막 안 받는다고 돌아가라는 식으로 틱틱거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마다할 수 없는 임무가 떨어졌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되게 캐릭터의 서사나 이런 동기부여 이런 쪽에도 설득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존윅 1편부터 존윅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어쨌든 아들이 죽는 걸 보기가 이제 두려워서 파병을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제 그냥 더 이상 살기 한몸 싫다 뭐 던지는 이런 거죠. 느낌으로 한 몸 던지고 이러다가 와이프의 부탁이 오니까 이제 거절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거의 죄지은 게 반은 있으니까.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되게 존윅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아내랑 개 관계 뭐 이런 길게 나오진 않지만 짧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확 몰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요것도 왜냐면 와이프 혼자 고생시켰으니까 거절 뭐 하지. 그건 당연한 맞아. 거지. 아니야 그렇게 와이프가 더 센 거야. 내가 죽일까? 네가 가서 살아 돌아올래. 누구 집처럼. 나니 타일란. 너그 집처럼 부인이 더 센 거지. 김수벌 너그 집처럼. 청소 살아서 계속 할래? 아니면 내가 니 죽일까? 하면서. 제가 뭐 방송에서 말했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설거지 살아서 할래? 설거지 살아서 할래? 아니면 저 접시 가지고 내가 니를 때려 죽일까? 하면서. 아닙니다. 저 뭐. 이런 대본으로 점침된 거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정도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냥 째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김수불. 오빠 하면 원래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육식동물보다 초식동물 훨씬 높죠. 맞습니다. 생존 먹는 더 싸움을 피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타일러보다 미아가 더 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직접 죽이는 것보다 네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작전에 투입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느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작전에 투입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서 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 이 미아나 그 미아 동생 캐테반 뭐 이렇게 보면 네. 그냥 되게 그 조지아에나 평범한 자매였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쩌다 이렇게 세상 나쁜 놈들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걸까. 근데 그런 느낌인 거지. 거기가 워낙 또 이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 죄도 없는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한 집 건너면 한 집이 테러리스트일 수밖에 없고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한 집 건너면 한 집이 이제 이 집의 남편이 마약상이고. 마약상이거나 반란군이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기 깽이거나.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런 거 되게 묘사가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이 동유럽 워낙 또 정세가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치고 또 여기 이제 타일러 와이프 미아가 뭐 의회에서 일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좀 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타일러한테 그래 이쪽 이제 닉이랑 이쪽 그룹이 아마 좀 비싼 용병 그룹일 거야 아마. 네. 딱 보여도.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지불할 재력 정도도 있는 애고 분명히 뭔가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막 좀 그런 애인 것 같아. 근데 어쩌다 동생은 또 그렇게 됐는지 약간 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긴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또 그런 거지. 또 이거 또 상상의 나를 펼치면 이 집에서 예, 첫째 언니는 이제 또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제 둘째가 왜 또 소박당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당해서 나 삐뚤어질까 그러면 마약상이랑 사기 시작해서 애를 야, 가져가지고 나쁜 남자랑. 그런 전혀 설득력이 상상을 없는데요. 해봤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구린데요. 이 새끼 한국 드라마 안 봤나? 아니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의 나를 펼쳐. 아니 약간 그런 거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중동에 보면은 테러리스트 무장 집단 막 이렇게 반란군 이런데 우두머리들이 알고 보면 다 유학 팔아가지고 자기 젊었을 때는 되게 나가가지고 돈만 펑펑 쓰면서 막 미국 같은 데서 공부하고 막 이러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런 무장 세력에 돌아가고 자기 우두머리 행사한다 그런 얘기 많이 수장을 했잖아. 하고. 실제로 여기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도 결국에는 그 자기 부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막 뭐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기가 되면 자기 집안 사업 비즈니스니까 돌아와서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네네. 그런 그렇고 내 얘기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아니 진짜 구렸어요. 그런 상상은 불법입니다. 나라에서 관리해야 돼요. 감옥 쳐넣어야 돼요. 저런 거. 단어 저런 선택도 상황은. 되게 별로였어요. 소박 이런 거 약간 되게 뭐야? 소박 맞아가지고 삐진 거. 뭐야? 무슨 소리야? 너무 오래간다, 시대가 나야. 어떤 시대인데 언니는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동생은 뭐 공부 안 시켜 무슨 얘기야? 뭐 1960년대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야? 뭐 발카로스 거치면 다 먹어 한국. 아니요. 너무 별로였어요. 근데 깡패긴 깡패인데 약간 그런 거 있죠. 근데 개 서윗한 게 그 동생이 다비트가 이제 감옥에 자기 가족을 넣어놨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로 다른 갱단에서 지켜준다고 넣어놓은 거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막 이제 케테반 이제 엄마가 막 어떻게 애를 이런 데서 키우냐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개 서윗해. 애는 내가 키우면 돼 그러면서 막 화내는데 다 나가라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싫으면 애는 내가 키우면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서윗한데 약간 그런 것도 책임감 있는 아빠의 저 모습을 악마. 보여줬다. 그러니까. 근데 저거 악마 같은데. 아니, 왜- 생각해도 나 악마 같은데. 좀 아니, 서윗했어.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그런 것도 농담이지만 되게 설득력 있었던 게 네. 결국에는 워낙 정세 자체가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나는 되게 설득력 있었던 것 같아. 아들 캐릭터가 오히려 뭐 심피디는 바람이라고 했지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정세가 불안정하고 누가 아까도 뭐 전작에서도 우리가 전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가 진짜 선인지 진짜 악인지 알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엄마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엄마가 진짜 자기들을 원해서 아빠로부터 지금 도망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 상황이 약간 가스라이팅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와닿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 미국이 뭐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했던 전쟁 중에 승리한 전쟁이 없다 그러잖아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나라가 뭔가 이래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신념 같은 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정확한 이제 정체성 같은 것들이 단합이 돼야 이 뭔가 뭐 총을 주고 무기를 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국가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안정이 찾아지는 방어를 건데 하고 뭐 평화를 자기들 안에서도 막 누가 진짜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도 모르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전쟁하고 내전하고
싸우고 죽이고 익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 현실 자체가 그런 거가 나는 그 아들 캐릭터가 그런 어떤 그 처한 상황 같은 거를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너무 이제 여기 있잖아. 나 물론 그걸 이해를 하겠어. 갈등 요소 이제 왜냐면은 그 이제 삼촌이 이제 찾아와야 되잖아. 그렇죠, 타일러 그렇죠. 일행은. 그럼 그렇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그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다 이 새끼가 하고 이 잼민이 새끼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 여기 어딘데요? 전화로 씨발 꼰지러 걸 개새끼가 이거. 삼촌이 너무 바람인 거야. 삼촌이 이거 아주 그냥. 설날하고 추석에 그 용돈 많이 줬겠지. 많이 좋겠지. 돈 많이 줬겠나. 돈을 조 단위로 버는 그럼. 거죠. 그러니까 용돈 많이 줬. 가고 삼촌이 그 저 뭐 건담 프라모델하고 그 레고하고 많이 사줬겠지 어렸을 때. 그 일제 앞제비 같은 놈이. 못 있지 못 있지 아주. 그 달콤한. 삼촌 막 내가 그리워. 지금 도망가다가 엄마하고 도망가다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삼촌한테 얘기하면 삼촌이 또 내 그 해가지고 삼성 갤럭시 요번에 새로 나오는 거 또 사줄 수도 있는데 삼촌이.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 전화 걸었는 거 아이폰이었어. 너무 아쉽군요. 그러니까. 최첨단인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아니지, 전화해가지고 그 아이폰. 삼촌 지금 전화는 이 전화 아이폰이라고 빨리 갤럭시 사달라고 지금 전화한 거 아닙니까? 플립 사가지고 빨리 오세요. CPD 짐볼드 사서 빨리 오세요 여기 거기거든요 하면서 아이폰 못 쓰겠어요 천지인 아니라서 하면서.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했던 장면이에요 보면서 우리 신PD도 쓰는 아이폰 그러니까 좀 모든 그런 뭐랄까 그 불행의 원흉이었다 그런 걸 신PD가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설득력 있네요. 근데 나 여기 진짜로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요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원테이크가 시작돼요. 그렇습니다. 원테이크 그렇죠. 한 20분 정도 음. 기차가 전복될 때까지. 와 근데 난 이거 보면서 감독님이 카터를 봤구나. 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카터랑 진짜 거의 흡사해요. 왜냐면은 카터에서도 요 흐름으로 가거든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감옥 탈출해서 숲에 들어갔을 때 막 이제 막 약간 병사 같은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와서 막 쏘고 그래요. 카터에 똑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차를 타는데 헬기가 공격해. 이것도 카터에 똑같이 있어요. 주원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죠. 액션 영화였죠. 그럼요. 그 신망작 있습니다. 저문보다 더해요. 근데 심지어 그런 작품인데 감독님이 참고를 했다. 본게 분명하다 카터를. 저렇게 CG 나. 내가 해볼게 그럼. 내가 더 쩔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진짜로 이거 원테이크로 완성이 돼. 와 카터가 하고 싶었던 걸 완벽하게 그 20분 동안 다 해냈어. 와 나 그거 진짜 감탄을. 물론 당연히 중간에 편집점이 있었겠지만 와 진짜로 그 원테이크가 와 진짜 왜냐하면 원테이크를 그냥 카터처럼 이유 없이 쓰는 애들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술력 자랑도 아니고 기술력도 이상해. 근데 기술력도 이상한데 여기서 여기 짜릿한 게 이렇게 보여. 그런 게 보이는 거랑 여기는 왜냐하면 그 급박한 상황을 원테이크는 왜냐면 원테이크 보통 롱테이크 쓰는 거는 현장 몰입감을 주려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현장감, 몰입감. 그런 우리 특히 이제 저기 이렇게 그래비티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우주에서 초반에 그런 20분짜리 그런 것들도 보면 현장감을 주니까 이것도 액션에 막 그런 급박한 현장감 막 이런 거예요. 와 20분 동안 보고 지린다 진짜. 맞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그거야. 앞에서 너무 쩔어가지고 뒤에 액션들이 상대적으로 좀 평범하게 보인다는 거. 그게 단점이었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액션 다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 다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솔직히 나는 1편보다 2편이 더 액션 좋았던 것 같아. 뭔지 알죠? 훨씬 그러니까 좋다고 내가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 나이가 먹으니까 액션 영화들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뭐냐면은 이게 내 몸에 있는 노안인가 보다. 내 몸에 있는 노안도 노안인데 내 몸 안에 있는 뭔가 폭력성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막 총을 쏜다거나 직접 싸우거나 이러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그런 액션 작품들을 보면서 와 시원시원하다 짜릿하다 막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 들수록 그런 거에서 별로 감흥이 안 느껴져.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똑같은 액션이라도 이 액션을 왜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잘 담겨 있는 작품들은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근데 똑같이 액션 수준 자체는 높았지만 제가 뭐 친구들한테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되게 높은 빌딩을 지어. 요즘 기술들이 다 좋으니까 높은 빌딩 잘 짓잖아. 뭐 아파트 같은 것도 막 주상복합 같은 거 되게 높게 짓고. 근데 주상복합 그 아파트 뭐 빌딩 같은 거 졸라 높게 지었다고 우리가 다 가가지고 그 빌딩 구경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높은 빌딩이랑 똑같은 높은 빌딩이라도 어디에서 최초로 시도한 공법 아니면은 이런 높은 곳에다가는 처음 지은 빌딩 아니면 뭐 사막에는 처음 지은 빌딩 아니면 정말로 세계 뭐 모양이 존나 특이하고 특이한 있거나. 공법으로 진짜 어려운 공법으로 지은 높은 빌딩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높은 빌딩이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면 우리가 그 빌딩을 보러 간단 말이야 사람이. 나는 액션 영화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액션 수준만 높다고 그 액션 영화가 액션을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질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약간 액션이라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할 수가 있고 찍을 수가 있고 구현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똑같은 액션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 액션 안에다가 자기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 액션이 왜 다른 액션 영화들과 다릅니다라는 거를 나는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난 그런 부분에서 익스트랙션 1보다는 2가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나는 잘 느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2 액션이 훨씬 좋더라고. 훨씬 좋았고 사실은 뭐 택티컬한 느낌이라든가 뭐 총기 액션 이런 거는 진짜 존윅 시리즈를 따라가기 힘들잖아. 나는 존윅 시리즈도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제일 먼저 시도한 어떤 그런 스타일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액션에 어떻게 보면 진짜 끝까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진짜 완성도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처음 시도한 부분도 있었고 존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물론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나는 일정 부분 약간 밀리터리 택티컬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익스트랙션 2가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저는 존윅보다 훨씬 취향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익스트랙션 1이 그러면 스타일이 달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았거든. 거의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익스트랙션 1에서는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2를 보면서는 나는 되게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훨씬 그런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이 더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자기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의 색깔 같은 것들이 더 잘 담기지 않았나 익스트랙션 2가 지금 약간 존윅 깔아뭉개서 지금 김수벌님 표정이 아주 불편해졌어요. 그 방송이잖아요. 웃어요. 웃어 이 새끼야 웃어. 비빌 걸 비교해라. 약간 이런 거 안타깝다. 너희들. 아니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면 존윅은 존윅 나름대로의 가치가 분명히 있고 네. 근데 자기만의 색깔을 결국에 똑같은 빌딩이 아니라 존윅이라는 빌딩 그 63 빌딩인데 똑같은 63 빌딩 같이 똑같이 생긴 빌딩을 이제 익스트랙션 2가 세운 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생긴 빌딩을 여기다 사우론 타워 그런 거지 약간 세운 거지 롯데 제2타워 같은 그런 걸 세운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만의 색깔. 아니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게 존윅하고 좀 비견되긴 한데 나는 이게 익스트랙션 1보다 2가 훨씬 재밌었던 게 그 뭐랄까요 그 집단 전술 얘들이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맞아. 팀으로 움직이면서 팀 전술을 하니까는 그런 거 참 보게 맞아. 재미가 그런 있었어요. 부분도. 악당도 팀이고 우리 편도 아군도 악당도 팀이고. 팀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팀 전술하는 거 재밌었고, 근데 그 팀 전술하면서 나 이거 참 존윅이 아니라 그거에 생각나더라고요. 그 시카리오도 보면은 그 마약 탄소국 애들이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되게 전략적인 그런 게 이쪽에 익스트랙션에 있는 택티컬이라는 맛이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익스트랙션이 잘하는구나. 맞습니다. 이 팀 단위 그 택티컬 전략 전술. 맞습니다. 뭐 개인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존윅과 비슷해요. 무쌍 찍고 이런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팀이 되면은 이 영화가 재미가 많이 올라간다.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영화가 좀 팀 단위 전술을 많이 하니까는 끝까지 좀 팀 무비처럼 가는 거지. 이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가. 맞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도 이제 팀이 와서 구해주는 심지어는 중간에 캐테반 구출하는 과정에서는 그 나쁜 남편 상대로 그 타일러하고 캐테반 둘이서 이제 남편 하나를 상대해서 팀 전술을 하지. 팀 전술로 막 싸우는. 치사하게 2대1로 많이 치사하긴 하더라. 많이 치사하긴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런 부분도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막 그 악당들도 보면은
옥상을 지키고 있잖아. 그냥 막, 음. 각자 은폐 딱 잡고, 이제, 자기들한테는 적이죠. 이제 여기서는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올라올 예상 경로를 딱 틀어막고 있으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사중 경기하면서, 이동할 때는 뒤에서 오는 이제 멤버가 등 탁탁 치면서, 다음 포지션 잡으면, 다음 이제 대원이 딱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그죠? 되게 액션이 좋았던 것 같아.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했던 것 같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저는 그 액션이 그러니까 존윅이랑 뭐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 존윅은 오히려 존윅은 약간 양민학살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이제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 일방적인 양민학살은 잘 없어.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건 좀 있지. 보면은 다 이게 내가 존윅에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2였나 이렇게 이제 걔네가 이제 적들이 방탄복을 존나 빡센 걸 입고 오잖아. 그러니까 잘 안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쏴도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나는 거기서 약간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적 한 방에 못 죽이고 그런 게 있는데 훨씬 액션 같은 게 훨씬 호쾌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이나믹해. 그죠? 다이나믹하고 심지어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닉도 저기 이제 거기 기차 조종칸에 들어가서 이제 막 방탄복 있는 애들은 막 쏘고 칼로 쑤시고 맞습니다. 막 여러 가지 액션을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네.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칼로 쑤시고 막 격투술도 나오고 맞습니다. 주짓수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거 보면은 존윅보다 좋은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 이제 특수 작전 상황에서 적도 방탄복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이제 다 예상하고 훈련을 하니까 권총 같은 거 꺼내가지고 총 쏠 때도 쉽게 얘기해서 잠깐 방탄이 없는 쪽으로 여러 번 쏘잖아. 뭔지 알죠? 거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리, 허벅지, 뭐, 배, 이렇게 가슴, 머리 이런 식으로 탕탕탕탕 이렇게 하면서 올려가면서 쏘는 맞아. 약간 이런 기술적인, 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칼도 맞습니다. 그런 방탄복을 피해가지고 옆구리 막 쑤시고 막 여러 번 쑤시잖아. 그것도, 그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막 그런 것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존윅은 자꾸 총 들고 접근전하려고 그래. 그건 같다. 그거 약간 불편해, 약간 그거. 그게 뭐 로망이지. 로망이. 야, 총 들고 뛰어오는 게 왜 로망이야? 그리고 존윅은 혼자서 무쌍을 주먹이라고, 찍어야 주먹. 되다 보니까 적들이 존나 많은데 다들 약간 그런 거 있죠. 사무라이 무비에서 보면 사무라이가 혼자 딱 서 있는데 적들이 덤벼들지 않잖아. 뭔지 알죠? 한 명씩 오잖아. 그리고 한 명 발로 차가지고 보내고 나면은 되게 오랫동안 주춤주춤거리잖아, 한 명이. 주춤주춤.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 막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스턴 걸려가지고 막 계속 막 이런 막 그런 게 거의 없었어 이 영화에선. 그죠? 그런 부분들 되게 그렇죠. 좋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항상 은폐할 거리를 줘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죠. 기차는 당연히 좁으니까 되게 은폐할 게 당연히 많고 이런 이제 빌딩 같은 데서 싸울 때도 빌딩 밖에 나갔을 때는 차 같은 데 뒤에다가 맞습니다. 꼭 숨고 그러잖아. 숨어서 은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윅보다 낫다. 그럴 순 없다. 불편하죠.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나 그런 거 되게 좋았어. 이렇게 이게 뭐지 그 자기들이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액션 라인을 짜니까 기차에서는 이게 기차가 조금 기니까 네. 앞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뭐랄까 그런 길이감, 네네. 거리감으로 네네. 이렇게 그런 걸로 싸우고 이제 빌딩에서 싸울 때는 빌딩 높잖아요. 그렇죠. 높으니까 그렇죠. 수직. 밑에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가면서 맞아요. 그런 그걸 이용해서 또 전략 전술하고 그러는 것도 좀 재밌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잘 섭외했고 그냥 총만 쏘면 사실 뭐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그러면서 전략 전술이 변하니까 좀 재미가 있는 맞습니다. 거지. 아니, 그게 아니면 그냥 총 많이 쏘는 영화죠. 그런 영화 많거든요. 총 많이 쏘는 영화. 존윅? 총을 졸라 많이 쏘죠. 다르다고요. 그렇지. 내가 아까 했던 얘기도 그거야. 그냥 많이 쏘면 의미가 없어. 다 많이 쏘니까. 근데 존윅은 졸라 많이 쏘고 졸라 많이 죽이니까 의미가 있는 여러 거야. 가지로. 그게 의미가 있다고. 그렇군요. 뭐든지 자기만의 색깔을 딱 녹여내면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하다는데 아주 과해. 제일 과하면 1등으로 과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등이니까. 그치 1등이니까. 그럼요. 그쵸. 네네. 그리고 나 로케이션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하트 오브 스톤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이 겁나 많아. 그러니까 액션에 처음에 뭐 리스본 갔다가 어디가 사막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한 리스본- 5-6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액션. 리스본 다음에 본드 드라이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몰라, 가지고. 임마. 뭔데? 뒷말일게요. 끝말잇기 공식이잖아. 끝말잇기. 뒷말일게는 리스본 다음 뭐야? 본드 갔다. 씨발, 아까 내보다 더 재미없잖아 저거 아까. 아니 괜찮았는데요. 재밌는데. 이런 삭다치지. 괜찮은데? 아무튼 로케이션 우리 신봉삼 씨가 좋아하는 로케이션의 이유가 당위성. 근데 네네. 여기는 네, 당위성이 있는데 여기는 액션의 로케이션이 딱 3군데 정도 나와요. 왜냐면 처음에 감옥이랑 기차 뭐 그건 연계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트. 빌딩 도심의 빌딩 마지막에 이런 적 본거지 같은데 그런 딱 3군데라서 이게 근데 3군데면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적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머리를 진짜 아까 김수불님도 말했죠. 요 빌딩이 굉장히 이제 고층 빌딩인데 요 빌딩 하나에서 중간에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높이로도 싸울 수 있는 거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차량의 엄폐 뭐 이런 길거리에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1층. 전투가 나오고 뭐 헬기 막 이제 쏴서 떨어뜨리고 옥상에서까지. 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또 헬스장에서 싸울 때 맞아. 아, 그래. 굉장히 신선하더라. 헬스장. 그렇죠. 네네. 헬스장에 이거 그 뭐지 그 바벨들. 러닝머신 돌아가는데 대가리를 팍 봐가지고 촥 그리고 날아가고 막 그런 막 것들 육탄전 막 버리다가 그 뭐야? 약간 네. 이거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같은 같은데다가 어. 가둬놓고 그 꽉! 버튼 발로 팍 차가지고 떨어지게 해가지고 네. 짜부시켜버리고 와 야. 굉장히 잘해놨는데요. 죽었다. 그건 진짜 죽었어. 거. 죽었지. 그건 죽었지. 내가 보기엔 죽었어. 악당이 죽었어. 용기하던 사람 그건 진짜 죽었어. 연기하던 사람 죽었을 것 같은데 그거. 네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빌딩이니까 높은 데서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이제 맞아요. 유리를 깨고 막 그걸 그런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천장? 약간 천장 같은데요. 유리 천장 유리천장.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로케이션은 빌딩이 하나라고 하나인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써먹을 안에서 때는 여러 많아. 개로 분할되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빌딩이야. 맞아요. 와 이거를 머리를 이건 참 동선도 잘 되게 썼다. 잘 찾고 그 동선 안에서 그렇죠. 보여주는 액션들도 아이디어들도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뭐 벤치프레스 같은데 그런 거를 다 그렇죠.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러닝머신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옥상 올라가서 헬기 타고 탈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건물을 처음에 탈출하려고 홈을 저 갔은 거지. 밑에까지 지하주차장하고 1층까지 갔다가 다시 꼭대기로 올라오는 다시 다 올라와. 썼어 건물을 전체를 그죠? 다 썼어요. 맞아요. 그 다 쓰게 되는 원인도 이제 그 잼민이 새끼가 한번 이제 밖으로 아니지. 뛰쳐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지. 이 새끼가 아주 그냥 그 통임대로 나오면 건물 전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머리를 잘 썼다. 그냥 딱 3군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핫 오브 스톤보다 더 풍성했다. 액션이. 장면이. 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 네. 머리 좀 썼네. 아니 나 근데 내 나름은 뭔가 좀 후련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되게 웃긴 게 이 네. 영화가 너무 총만 쏘고 그냥 사람만 쏴 죽이고 그러니까는 혹시 순간 라스트 오브 되니까는- 어스 파트 2 같았나요? 조금 지긋지긋했나요? 아니요 좀 덜 지금 죽였어요. 설명이 덜 거의 라스트 오브 어스. 그러면 이것도 우주 맹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네네. 너무 총만 쏘고 너무 막 이렇게 스토리는 네. 없지 사실 네네. 그냥 배경이 변하고 총 네네. 쏘고 배경이 변하고 총 쏘고 이런 네. 건데 근데 그런 입장에서 야 이렇게까지 총만 쏘면 이거는 영화가 아니지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 네네. 게 얘들이 이제 네. 우리 산도르 네네. 그러니까 전화 전까지 산드로, 산드로. 그 PC 산드로 예 산드로가 산도르는 폰트 이름이고 산도르는 산도르 윤고디 그런 동생은 윤고디 미친놈아. 아니 배달통. 아씨 미친. 그래서 하여튼 산드로가 이제 그 모든 그 악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네네네. 위치를 파악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 이제 삼촌이 알게 네. 됐잖아요. 알게 돼가지고 네. 삼촌이 쳐들어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를 막 그 해집는데 나 그런 걸 보고 아니 아무리 액션이 좋아도 남나라까지 와서 저렇게 그렇지. 게임이 해집어도 되나? 막 나몰라락 하면서 막 군대는 어디 가고 네. 전부 다 맞지?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암만 액션이 좋아도 저거는 좀 심하다 그러면서 저 아무 때나 그렇게 쳐들어가서 다 하다 근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후련했어요. 경찰이 있구나 그러면서. 공권력이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자기 나라에 쳐들어가서 저렇게 설치는데. 아니 왜냐 처음에 경찰들 나오는데 이제 이거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초반에. 아. 그러니까
약간 그쵸. 그 빌딩 앞에서 그러니까 음. 쳐들어갈 그래서- 때. 굉장히 그 개연성이 높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지. 자기 나라 깽이 쳐들어서 이렇게 설치는데 저걸 그냥 암만 영어라지만 그렇죠. 희생되게 놔둘 수 있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나도 그 장면에서 조금 그렇긴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너무 오래 안 온다. 막 오래 안 그런 거. 온다도 있지만 너무 가들이 그러니까 네. 약간 그래도 테러 집단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딴 나라 가가지고 깽판 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예의상 좀 몰래 조용히 가가지고 조금 똑똑똑 하면서 이래 가야지. 헬기 타고 막 영공으로 들어가고 두다다다다 하면서 막 M60 쏘고 이까면 너무 예의가 없잖아 이 새끼들아. 그렇지. 남나라 와가지고 탄피라도 주워가던가. 벌써 네. 내가 봤을 때 그 공군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미사일 한 방 맞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나도 그래서 야, 이 남의 거 나라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는 근데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후련했다. 벌써 무전 들어와가지고 신분을 밝혀라 한 3번 물어보면 신분을 안 밝히면 벌써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하나 날라가지고 터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약간 영화적 허용으로 살짝 뭐 이렇게 보여준 게 있었다. 네네. 근데 나는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약으로 이제 뭐 별거 아닌 마약상이었다가 얘네가 이제 컸다는 얘기가 네네네. 나오잖아. 그렇죠. 그쪽 악당 형제가. 그러니까 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진짜로 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다른 영화에서 생각하는 이런 짜투리 마약상들이랑 싸우면 걔네 막 AK 들고 와가지고 그렇죠, 막 그렇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디 그 약간 거적대기 같은 거 주고 그치. 막 쏘고 그런 걸 상상하는데 얘네는 진짜 완전 그 최신식 중무장을 하고 와 쉽게 뚫리지도 않는 그런 복장들을 하고 오는 게 오히려 AK는 들고 신선하더라고. 왔어요. AK는 들고 AK 왔고. 들고 왔어. 그러니까 AK는 들고 왔는데 다른 대장 있죠. 악당 그 삼촌. 네, 삼촌은 AK 카빈을 들고 삼촌이. 왔더라. 그러니까 AK 내현 대전으로 아. 이렇게 개량된 버전 개조한 거. 들고 왔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그득대기처럼 안 입고 와서 참 맞아요, 좋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두목적인 삼촌이 제일 거적대기처럼 입고 있더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 싸울 줄 몰랐거든. 복지가 자기까지 좋아가지고. 싸울 줄 몰랐어. 내까지 나설 줄 몰랐다. 아, 이 새끼들 이거 내 싸울 줄 모르고 방탄복 안 입고 왔는데. 차에 있는데 두 명 나오세요 빨리. 두 명 도와주세요. 두 명 나오세요. 가족습니다. 빨리 넣었어요. 아이씨, 어떡해. 차에 놓고 왔는데 내 방탄복. 아니 내 저 노스페이스밖에 안 입었어. 못 나간다. 돌아가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워크 아니고 등산한데 좆됐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끌려 근데 나왔다. 진짜로 좋더라고. 개인 장구들 같은 것들도 물론 일부러 자기들 테러리스트니까 통일시키진 않았는데 그죠? 막 이렇게 얼굴에 쓰는 뭐 방탄 마스크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 막 고글 같은 것들 다 각자 따로따로지만 착용 막 하고 일부러 더 다르게 윈터 솔저 같은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장구류 같은 것들도 어깨 뭐 보호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착용하고 이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방탄 마스크가 아니라 코로나가 좀 아직 남아 개인- 있으니까 동료를 그죠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쳐들어가지만 두목 저희 다 죽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마스크 차에 놔두고 왔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했던 두목. 아빠도 가족 데리고 감옥에 들어간 게 코로나 안 걸리게 하려고. 너희는 걸리면 안 돼. 외부와 단절. 근데 엄마가 오해했어.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려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맞죠. 액션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게 후속편이 나오는 게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액션이 여기서 거의 뭐 이제 막 초반에 이제 막 감옥에서 막 격투랑 막 파이어 펀치까지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졸라 멋있더라. 불펀치. 되게 멋있던데. 거의 만화였어. 나는 그거는 일부러 알죠. 그 심지어 자기 회복 훈련할 때 네. 도끼 던지는 거까지 도끼. 나오잖아. 나는 그렇죠. 이 햄스워스 배우가 토르를 했던 경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전 세계 솔직히. 그렇죠. 그런 거를 네. 잘 활용한 좋은 예였다는 생각이 그렇지. 들어. 그 손에서 불러가는 것도 약간 히어로 같잖아. 그 느낌이. 나는 그거 에이스 오마주 아니야? 켜. 그거잖아.
감옥이란 것도 비슷해. 감옥이. 그러니까 약간 히어로 역할을 했던 배우라는 어. 이미지를 일부러 더 그런 식으로 약간 보여주는 거랄까? 거기 녹여낸 것 같은 느낌이 좀. 사실 굳이 불 붙여야 될 이유는 굳이 맞아, 없었거든. 맞아. 근데 멋있으니까 그냥. 졸라 멋있어. 멋있고. 존나 멋있어. 터지는데 방패로 딱 막았는데 그죠? 여기 불 확 붙어가지고 불 붙은 채로 오른손을 와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빌딩 같은 데서는 되게 텍티컬한 막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진짜 그냥 원시적인 전투를 보여줘요. 맞아요, 마지막 맞아요, 보스랑 맞아요. 그러니까 와 그냥 막 그런 잡아 것까지 던지고 잡아 던지고 뭐 주변에 뭐 있던 거 뭐 집히는 대로 다 찌르고. 막 그 나무 그런데 갖다 쳐박고 그냥 되게 원시적인 전투까지 야 이 다 보여줬는데 그럼 다음엔 또 뭐 할 거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나오고. 조금 그런 다음에는 우려가 있다. 그거지. 다음에 두뇌 싸움 바둑국 하는 거지. 두뇌 싸움. 이세돌 베일란으로 나 그렇게 안 싸워. 야 흑돌 집어. 나는 혼자서 두뇌 싸움. 그 타일러가 혼자서 앉아 있고 악당들 한 3명이서 상대 막 하다가 한 명씩 막 이렇게 돌 던지고 나가 떨어지고 빨리 두목 도와주세요. 뭐 씨발 얘 8단 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 도와주세요. 하면 막 오다가 내 돌 안 들고 왔는데 바둑돌 하면서 차에 놔두고 왔는데 하면서 죄송합니다. 개그는 반복이라고. 네, 진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거 쓰는데 근데 좀 나는 약간 그런 게 너무 강강 액션 위주라 가지고 네. 오히려 그 뭐 좀 쉬어가는 틈이라는 게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타일러한테 너무 쉬는 틈이 영화에 있는 그 타일러랑 캐릭터한테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쓸데없이. 들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막 네. 손에 빵꾸 나고 그냥 그쵸. 소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싸우러 나가야 또 되고 싸우러 막 나가고 그런 이러니까. 식으로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런 식이 그래도 뭐 저번 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더문의 도경수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에 비하면 그 정도 그거는 속도감에 비하면 살아있는 게 기억나네. 기적이지 그게.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서사 아니었나요? 이 캐릭터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런 감정적 서사도 왜 그 거의 90%가 액션이지만 10%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 얘가 자꾸 이제 초반에 그런 거죠.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처음에 닉이 찾아보라 그러고 이제 저기 상구석에 갖다 버리잖아.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찾아보자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야. 이제 나 마지막에 가면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잖아. 오히려 이제 자기 이제 아들이 자기를 원망할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고 이렇게 히어로처럼 생각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리오를 걔가 그런 거잖아. 이제 자기 계속 지금까지 했던 임무들이 누구를 구하는 임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편에 2편 보여. 이게 3편 이제 이게 약간 쿠키 비슷하게 이제 이어질 거라는 암시를 하면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기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누군가를 구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은 게 그걸 이제 참 그런 게 많이 안 나오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잘 맞아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감정적으로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몰입이 잘 됐어. 맞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난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그 타일러의 전 부인인 미아가 더 독하다 그러는 네. 게 왜 떠났냐라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타일러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나라가 불렀고 나는 군인이고 미션 있고 네네. 그러는데 부쉣! 근데 결국에 울어야지 그 질문이 멈췄다. 이 새끼 나 이거 울리겠다. 잘못한 거를. 그렇지 울어야지.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야지 내가 그만두겠다는 입장으로서. 왜? 역시 미아가 평소에 세다. 그 부인과의 약간 관계에서 김숯불 그렇지. 겪어봤던 경험인가요? 울어내. 겪어봤던 상황인가요? 아니 저희는 지금 뭐 결혼 4년차지만 하니까 서로 사랑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행복만 있는 가정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오빠 설거지 왜 안 해놨어? 그러면 내가 저 바빴어. 아니 설거지 왜 안 해놨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아니 오빠 설거지 왜 안 해놨냐고. 미안해. 설거지 안 해놔서 미안해. 그래 오빠 다음엔 잘해놔.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이제. 이거 봐 들어봤어 이거 경험이야. 아닙니다. 이거 저 대본으로 점철된 거고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그렇군요. 대본이란 게 없었는데 무슨 얘기지? 드립이었는데 생드립이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요즘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고 가부장적입니다. 그렇군요. 알았다 악마야 이 새끼야. 이 악마야. 네, 그래서 뭐 저 전체적으로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거 결국에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재밌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돌아서 생각을 하게 됐는 네. 게 네. 이게 넷플릭스 영화들 보면서 저희가 약간 그런 얘기를 아까 전에도 했는데 넷플릭스 했다. 약간 그런 게 재미가 고만고만해서 넷플릭스 했다 그러는 영화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그런 영화도 되게 많이 봤죠. 이상한 그런 막 메시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그런 뭐 자기만의 그런 성 저체성을 막 이렇게 드러낸다든지 PC라든가 영화를 희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음. 보는 것도 불편한 그런 영화들이 좀 덜어 있었잖아요. 정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건네줬었죠. 그 쌍따봉 드려야 네.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이 영화가 일반적인 영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게 불편하지 않아서 재밌었나 아니면 진짜 좀 개 중에는 정말 뛰어나게 잘 만들어서 이게 재밌었나라는 것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살짝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들을 보면서 좀 보기 싫어했던 부분이 담백하게 쫙 빠졌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좀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야는 들더라고요. 본전만 쳤는데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다. 다른 작품들에서 그렇죠. 보기 싫은 게 없는 네. 부분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총 쏘고 뭐 택티컬한 장면 좀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덜어내고 나면은 약간 그 영화가 그 총만 있냐라고 얘기는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스토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익스트랙션 약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게 강점이 있는 영화는 아니니까. 그런 시리즈는 아니다 보니. 네. 네네. 그렇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익스트랙션을 좀 돌아봤을 때 이게 정말 넷플릭스 중에도 좀 수작에 가까웠냐 라는 거를 좀 돌아가서 보면은 그냥 저는 보기 좀 편했던 부분이 더 많았던 영화다라고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사람 죽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냥 편했다. 저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러니까 아니, 막 그 그랬잖아.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그 명작이라고 얘기하지. 에이 사이코패스. 명작이지 그거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지. 네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거죠. 우리가 막 그 옛날에 넷플릭스 영화들 하면서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요?라는 얘기를 안 하게끔 되는 영화니까 익스트랙션은.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강점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PC가 없어서 좋았다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상한 메시지 같은 거 많았잖아요. 영화 보면서 이거를 하고 싶으면 영화를 찍지는 말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넷플릭스 컨텐츠들 보면서. 이런 거. 교조적인 그렇죠. 오랜만에 그렇죠. 나왔네 교조지.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좀 더 편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왜냐면 않았을까. 넣으려면 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많죠. 미국의 뭐 약간 뭐 패권주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뭐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피해 보는 어떤 동유럽이라든가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의 어떤 그렇죠. 막 그런 맞아요. 난민들의 막 참상 이런 것들을 막 또 해가지고 뭐가 진정한 정의인가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 미국 나쁜 새끼. 뭐 이런 거. 그런 우리나라 영화에서 잘하는. 그랬으면 그런 또 거. 우리 미국 개새끼. 김수풀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미국 욕하는 영화. 더문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죠. 미국이 너무 개새끼로 나와서. 어디 나사에 덤비는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없이 그랬군요. 괜히 막 메시지 같은 것들 이상한 메시지를 꼬아서 막 그러니까요. 넣어 놓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없이 그죠? 즐기면 되는 영화다 보죠. 그러니까 여기 루소 형제가 이제 영화사 이제 그거 제작사를 차려서 이제 만든 것 중에 이제 요 익스트랙션이 있고 이제 이전에 루소 형제가 감독을 한 그 그레이맨이 네네.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정했어. 씨발 나는 우리는 액션이다. 우리는 씨발 끝까지 가는 액션의 끝을 보겠다라는 게 느껴져. 그레이맨도 그렇거든. 내가 그레이맨 그랬잖아. 이 로케이션의 이유 중에 나 가는 곳을 다 파괴하겠다라는 느낌. 로케이션을 옮겨가거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액션의 끝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물론 감독은 다른 감독이지만 각본은 이제 그렇습니다. 조루소가 네네. 썼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이쪽은 루소 형제는 이제 방향을 잡았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느낀 영화였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또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극장에 걸려 있었어도 이렇게 좀 후한 점수를 줬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큰 스크린으로 왔을 개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로. 큰 걸로 떨어져도 봤으면 몰라. 내 개인적인 그치? 취향, 개인적인 취향이라 가지고 아마 뭐 조닉하고 좀 비견이 더 많이 호불호가 되고 좀 갈렸을 그러니까. 수도 있어, 그죠? 누구는 재밌게 또 볼 수 있지만 또 액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물론 뭐 아까 전에 두 분 얘기했던 것들 조닉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도 분명히 이 영화만의 개성이 있지만은 단순히 총만 많이 쏘고 무쌍을 찍는다고 조닉하고 이 영화가 서로 간자라고 얘기하는 거다. 둘 영화한테 또 실례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게 있다. 조닉보다 재밌던데.
아니 그렇진 않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뭐 개인 차지만 분명히 영화들 각자 팬을 가질 수 있는 되게 그 개성 있고 재밌는 시원시원한 영화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어. 네, 뭐 저희 좋은 얘기 다 해본 것 같고 뭐 아쉬운 얘기도 해본 것 같고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신 PD님 총평. 그냥 요번에는 좀 짧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주저주저리를 해보겠습니다. 총평을. 네. 아까 좀 제가 하트 오브 스톤에도 그런 얘기 갤가도시 늙기 전에 이제 더 많이 더 많이 하라, 찍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햄스워스 형이 근육이 쇠하기 전에 한 20편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어디 나 액션의 끝을 한번 봐보자 이 생각. 네. 좋습니다. 뭐 약간 팬심 있는 그런 총평이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김스볼 제가 총평하겠습니다. 네. 좋은 영화였고 진짜 뭐 그런 액션 있고 택티컬 있고 정말 좀 넷플릭스에서 시리즈화 됐을 때 인기가 되게 많을 영화 같아요. 네. 네, 존윅이 더 재밌다. 네, 결국 저 소리 하려고 제가. 아이 내가 존윅보다 재밌다 했어야 되는데 기분을 확 뺐어야 되는데 앞에 아이 진짜 존윅 훨씬 재밌지. 그런 걸 극장 가서 봐야지. 에이씨 네네. 진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뭐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는 총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총평이 생각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네. 네. 루소 형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본가에 불났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렇게 총평. 이제 거기 본가 아니야. 본가 거기. 돌아와 떠났어. 형들. 불났어 마블에. 자기 불났어요. 보금자리 차린 형들이야. 끝났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블이 이게 루소 형제 다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뭡니까? 이게 존나 비싸죠. 그래서? 그래서 못 써. 요새 디즈니 돈 없다고 난리거든. 그렇습니다. 좀 힘들한다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데리고 와야지 본전 찾을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루소 형제의 어떤 귀환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더 했다. 워낙 또 아니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야죠. 루스 형제 입장도 저거는 못 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죽었어. 죽었다. 마블이 죽었어. 마블이 죽었다고. 여기까지입니다. 마블 영화 뭐 개봉하기로 돼 있지 않나? 더 마블스인가? 네네. 돼 있지 않나? 네, 조만간 개봉 예정이죠. 네. 그러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등골이 좀 싸하긴 우리 박서준 하네. 배우도 나오고. 네네. 아하.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야 넷플릭스 영화 특집을 주제로 이제 하트 오브 스톤하고 익스트랙션 2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네. 다음 주는 이걸 왜 하지? 하여튼 넷플릭스 드라마 원피스입니다. 가무가무 비스타. 내가 말했죠. 드라마 뭐요? 고무고무 피스톤입니다. 박자가 틀려요. 네네. 네. 네. 뭐 저기 한 2주 됐죠? 이거 이제 그 런칭된 지. 맞습니다. 네. 공개된 지. 네, 그래서 뭐 아직은 따끈따끈한 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또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열심히 할 탑. 워낙 유명한 애니메이션 원작이기 음. 때문에 또 뭐 드라마 미리 보신 분들도 이미 많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또 같이 저희 방송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생각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네. 네. 네. 아직 분명 무서워서 시작을 아하.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요. 네네.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무서운 드라마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반사이기라니까 카우보이 비밥엔 이런 걸쭉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봉탁인 있다는 것처럼. 거예요. 네. 앞에가 잘 너무 비교하셔- 셌구나. 네,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영화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이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